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산시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밤 10시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곁으로 찾아든 문화랑 예술이랑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 분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었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2주 연속으로 자신의 소개를 해주셨던 안산을 대표하는 사물놀이 상쇄이지요. 그리고 안산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손에 꼽는 사물놀이 연주 단체인 풍물마당 터주, 네, 정말 전국에 손에 꼽습니다. 풍물마당 터주의 공연단장이죠. 함주명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누가 등장해서 여러분들께 지역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소개할까? 여러분 혹시 기대 잔뜩 하시면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없습니다. 네, 지역 예술인이 안 계시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어느덧 문화랑 예술인 15번째 시간이 왔고요. 매주 이렇게 한 분 한 분 섭외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냥 편안하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을 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노래를 듣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수요일 밤 10시에 이게 업로드가 되어서 청취자 여러분들 곁으로 이제 제 문화랑 예술이랑 15회차 프로그램이 전해질 텐데 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제가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마다 4월 중순이 되면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벚꽃이 지기 시작할 때쯤이 되면 안산문화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던 그때를 죄송합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에 우리에게 전해진 비보가 있었죠. 인천항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을 해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이 지금 배가 뒤집어진 상태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구조되었다. 라고 하는 뉴스도 나왔었죠. 결국 오보였지만 그날 밤을 저도 좀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4월 16일 날 낮부터 얘기를 하자, 오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그때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별무리 극장에서 네, 조명 셋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4월 16일부터 해서 이틀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별무리 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극단 동네 풍경의 뮤지컬 공연 로맨틱 니콜라이라고 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막 달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이 예쁘게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조명 막 이렇게 달고 무대 세트 점검하고 이러고 있는 차에 이제 그 세월호 침몰 뉴스를 접했고, 아니죠, 공연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아침부터 알고는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어벙벙한 마음으로 공연장에 왔고, 배우들과 스태프들 모두 공연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거 공연을 멈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차에 모두 구조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연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승객들이 모두 구조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또 공연 준비를 해서 우리 공연을 기대하고 찾아올 관객 여러분들께 열심히 멋지게 뮤지컬 로맨틱 니콜라이 공연을 하자, 이러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이게 오보다라고 기사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쨌건 지금 배가 바다 위에 떠 있고, 그리고 배 안에 에어포켓들이 많이 있을 거라 충분히 다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관객분들과 함께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연을 해보자라고 결정하고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었어요. 왜냐면 모두 구조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어쨌든 4월 16일 그날 저녁에 단원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저도 그 공연장 셋업을 마치고 가봤더니 대략 한 30-4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모여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약간 어떤 기도회 같은 촛불을 들고 기도회 같은 것들을 했었죠. 그때 목사님도 계셨고, 그렇게 하고 나서 4월 17일부터는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 정말 대규모의 시민들이 모두 촛불을 들고 모여서 무사귀환을 기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날은 지나가고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이렇게 돌아오는 부모님들의 품으로 이제 안타까운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맞이하면서 무사귀환을 기원하던 것에서 이제는 정말 이게 왜 침몰했는지, 침몰한 다음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정확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 참사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여야겠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침몰 원인을 규명을 하고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만이 이후에 이런 또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산문화광장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뭐 한 70일 가까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는 해마다 4월 중순이 되면 시민분들이 다시 안산문화광장에 모여서, 물론 이제 그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 모이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국면을 지나고 난 이후에 작년부터는 촛불을 오래도록 들었던 그 상징적 공간인 안산문화광장에 모여서 기억문화제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 4월 15일 저녁에 안산문화광장 그 분수 나오는 그 광장에서 세월호 8주기 기억 문화제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역시 4월 15일, 올해는 토요일인데요. 4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산문화광장에서 세월호 9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립니다. 이 기억문화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그동안 그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렇게 그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광장에 나오지 못했던 수많은 시민분들이 좀 의미 있게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작년 3월, 4월을 경과하면서 이제 중앙 정부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보수 언론들이 세월호를 가지고 약간 왜곡
보도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세월호를 추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떤 그 세월호를 위해서 모여 있던 어떤 세금을 막 마구 함부로 쓴 단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악의적 보도가 나왔죠. 예를 들면 호와 요트를 탔다는 등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 조선일보에 나왔던 세월호 기금으로 초호와 요트 관광 즐겨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안산시 대부도에 가면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에 가면 요트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 해양안전체험관의 요트 체험을 마치 호화 요트 체험인 것처럼 거짓말로 언론 보도를 쏟아내서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세월호 이후에 침체된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던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들을 정말 이 세월호를 이 참사를 겪고 난 이후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 과정에서 마치 무슨 기금을 착복한 어떤 국민 세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쓴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그것들은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게 자꾸 세월호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했던 수많은 시민분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약간 악의적 보도에 의해서 마치 그 뭐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의적 보도를 뚫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 기억문화제에 퍼포먼서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고 별이 된 아이들을 추모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세상을 보다 이제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꿔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정성을 모았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들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0명의 시민이 모여서 함께 떼춤을 추는 춤 퍼포먼스인데요. 뭐 세월호를 추념하는 자리에서 무슨 춤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해고요.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춤판을 벌인다라는 차원의 춤이 아니고 100명의 시민이 의미 있는 몸짓을 통해서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세상을 보다 생명의 소중한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세상으로, 누군가 이웃이 고통을 겪을 때 손 내밀어 잡아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100명의 시민의 몸짓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의 춤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춤 퍼포먼스에 참여할 시민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세월호 9주기 기억문화제 때 안산문화광장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내 동료들과 함께 자그마한 내 몸짓이라도 보태서 조금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세월호 이후의 세상을 보다 희망찬 세상으로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031-402-7555 다시 한번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31-402-7555로 전화하셔가지고 이 춤 퍼포먼스에 함께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100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나의 몸짓으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춤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시민 오케스트라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50명의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한 무대에 서서 함께 연주하는 그런 또 멋진 장면을 만들려고 해요. 춤 퍼포먼스로 몸부림과 움직임을
그리고 시민 오케스트라로 또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문화광장에서 표현하면서 세월호 9주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나는 오케스트라 악기에 도전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또 이분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416 안산시민연대 416 안산시민연대로 또 연락을 하시면 충분히 네, 그 시민 오케스트라 모집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전화번호를 또 불러드릴게요. 031 483-0416 031-483-041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시민 오케스트라 모집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민 합창단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304명의 시민 합창단인데요. 304명은 모두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로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분들의 숫자인데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함께도 손 내밀어 따뜻한 손을 잡아주자라는 마음으로 합창을 함께 해주실 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04명의 시민합창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4월 15일 기억문화제에서 공연하는 건 아니고요. 4월 16일입니다. 일요일 4월 16일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서 열리는 기억식 무대에 서시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춤 퍼포먼스 그리고 시민 오케스트라는 4월 15일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9주기 기억문화제에서 공연하시는 거고요. 304인 시민합창단은 4월 16일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리는 기억식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게 됩니다. 역시 이 시민합창단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서도 031-483-0416 031-483-0416으로 전화 거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문화랑예술이랑을 진행하는 이 DJ 김태현 제가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것은 춤 퍼포먼스입니다. 네, 혹시 주변에 그러니까 춤을 전혀 못 춰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추면 되거든요. 혹여게 춤 댄스 동아리에 있으신 분이 계시면 뭐 더 좋겠죠. 하지만 댄스 동아리 경험이 없어도 춤을 춰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저희 춤 퍼포먼스 강사분들께서 어렵지 않은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을 또 열심히 지도해 주실 거니까요. 3월 셋째 주경부터 대략 한 5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서 4월 15일 무대에 올라갈 거니까 춤 퍼포먼스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춤 퍼포먼스 신청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냐고요? 031-402-7555입니다. 031-402-7555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4월 15일 안산문화광장을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멋진 춤과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 그리고 또 멋진 참여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무지하게 떠들었군요. 네, 벌써 시간이 18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네, 어쨌건 해마다 오는 4월인데 9년이 벌써 지났네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도 지나가겠죠? 그런데 20년, 3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도대체 그놈의 배가 왜 침몰했는지 침몰한 이후에 떠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존해서 돌아온 모든 시민들 모든 학생들은 다 그들이 자력으로 배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렇게 탈출한 그 승객들을 주변에 있던 어부들이 구조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 해경, 우리나라 정부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진실은 언제쯤 밝혀지게 될까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제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걸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구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참사를 대응하는 태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정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참사를 통해서 성찰해야 할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사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로 수많은 아이를 잃고 나서 8년 만에 또 그 생태 같은 젊은이들을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잃고 150명이 넘죠.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참사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우리 사회가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사회로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서두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좀 들으면서 보내자고 했는데 제가 또 광고를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다 끝난 게 또 아니거든요. 두 번째 광고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제 딸과 함께 코인 노래방을 갔는데요. 제 딸과 함께 코인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노래방을 가면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해철 노래를 진지하게 불렀던 생각이 나는데 부르다 보니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신해철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입니다.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봐. 이미 그곳에는 넌 있지 않은 걸.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너의 눈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진 못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 하자고 말하길 미안했기에 내게로 돌아올 너를 또다시 혼자이게 하지는 나는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되어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네, 신해철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였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 생각해보면 이 신해철이라는 가수는 1988년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대상을 받고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등장을 했죠. 무한궤도라고 하는 그룹에서 노래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국 사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대중음악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신해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저도 그중 한 사람이긴 한데, 물론 제 주변에 있는 신해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전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신해철을 좋아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왜 그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들으셨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뭐 이제 대중가요에 주로 나오는 노랫말이죠. 네, 사랑 노래이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조금은 깊이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가사 말들이 있는데요. 신해철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말들이 이렇게 원래 이 대중음악계의 사랑을 다루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시기에 사랑에서 벗어나서 삶을 다루는 가사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신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을 전공해서이기도 할 텐데,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텐데, 이 10대들이 신해철의 음악을 들으면서 신해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신해철이 노래뿐만 아니고 고스트네이션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잖아요. 고스트네이션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모두들 귀를 기울였던 것은 신해철이 삶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통찰력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라는 노래가 실려있던 음반, 신해철 마이셀프라고 하는 음반에 함께 실려 있었던 다른 곡이 또 하나 있거든요.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는 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 가사가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나에게 쓰는 편지를 아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나에게 쓰는 편지 가사가 삶을 바라보는,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끼게 되는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노래거든요. 한번 그러면 들어본 김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를 들어본 김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방송 아닌데 마치 음악방송처럼 오늘 진행하게 됐는데요. 때로는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광고 한번 하려고 멘트를 이제 전했는데, 저는 한 5분 정도 광고 말씀을 전하고 음악을 바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떠들다 보니까 18분, 20분이 훌쩍 가는, 그러니까 뭐 굳이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아도 제가 또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들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방금 전에 들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를 듣다 보니까 바로 또 나에게 쓰는 편지가 듣고 싶네요. 나에게 쓰는 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해철 노래가
왜 10대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확인해 보시죠.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모두 잠든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네 내 마음 깊이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서 있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난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하지 넌 아직도 너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의 대답은 이젠 아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릴 기다릴 뿐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삶도 네 재산 적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맘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남에겐 감춰왔지 난 슬플 땐 그냥 맘껏 소리내 울고 싶어 나는 조금도 강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릴 기다릴 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릴 기다릴 뿐 네, 오랜만에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신해철의 음반 마이셀프 2집이죠. 네, 거기에 실려 있는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같은 앨범에 실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는 아마도 1집 아니네. 아니에요. 어머.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도 마이셀프 2집에 있는 모양인데요. 네, 어쨌건 나에게 쓰는 편지 가사 너무 좋죠. 네, 저도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는데 내 마음은 그 빠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조급해지는데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네, 나이를 먹어도 울림이 있는 노래이고 가사였습니다. 이렇게 신해철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나에게 쓰는 편지를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광고를 이제 얘기할 건데요. 제가 그 문화랑 예술이랑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는 과정에 지역에서 연극을 하는 연극인으로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뭐 안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극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연극을 하는 뭐 연극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하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그 가슴 아픈 찬사를 지켜보면서 내가 나의 예술로 어떻게 저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필요한 가치들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는 2005년에 극단 걸판이라고 하는 연극하는 팀을 만들어서 연극을 쭉 진행해 왔었고요. 2012년도에 건강 문제로 잠시 쉬었다가 2013년도에 또 안산에 서울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예대에서 연극을 전공한 친구들과 함께 극단 동네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다 본격적으로 안산에 대한 이야기, 안산이 품고 있는 재미있는 지역문화 자원들, 사연들, 스토리들을 연극과 뮤지컬로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시만요, 청취자 여러분. 네, 기침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 목이 너무 간지러워서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 스튜디오에서 목 간지럽다고 물 마시고 하는 거 공동체 라디오니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무례함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건 서울예대에서 연극을 전공한 친구들과 함께 극단 만들어서 안산 이야기로 연극을 하던 그런 중에 2014년 이제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2012년도 건강이 안 좋아진 때로부터 해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전문 연극인들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죠. 전문 연극인들이 의미 있는 작품들, 멋진 작품들을 창작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또 시민분들도 일상 속에서 연극을 배우고 접하고 직접 무대에 서는 경험들을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민 연극인들이 많아지는 사회, 시민 예술인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 풍부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각 안산이라고 하는, 제가 연극을 했으니까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곳곳 마을에 마을극단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안산시 사동에 청소년 극단 자두라고 하는 극단을 함께 하게 됐었고요. 일동에
미더덕이라고 제가 아마 그 방송 중에 연극인 김태연을 소개하는 편에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동에도 청소년 극단 미더덕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실버 극단 네, 봄날도 함께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성인 극단으로도 날마다 잔치라고 해서 안성문화재단과 함께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시민들이 직접 연극하는 시대를 활짝 열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할 때였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겪는 과정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빨리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민들과 공감하는 작품,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극 작품, 뮤지컬 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세월호 가족분들이 직접 연극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가듯 했던 것 같아요. 감히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듯 했었는데 참 뜻하지 않게 2015년도 10월 달에 10월 말쯤입니다. 2014년도 4월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략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세월호 어머님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게 될 기회가 우연찮게 생긴 거예요. 물론 어머님들이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어떤 선생님께서 연극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바람에 제가 득달같이 달려갔고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던 그 어머님들을 한 분 한 분 꼬드겨가지고 결국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에 정식으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을 창단하고 2016년 7월에 18분짜리 쇼케이스 공연을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 18분짜리 쇼케이스 공연을 벌벌 떨면서 무대에 올랐던 어머님들이 그 18분을 경험하고 나서는 진짜 이 무대뽕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연극이 참 해볼 만한 예술이구나. 그리고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 장르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어도 외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연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외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연극에 대한 이제 몰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데 2016년도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에 대학로에서 80분짜리 이제 완전한 공연을 한번 올리게 되면서 극단의 활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올렸던 공연이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연극 작품이었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는 정말 1도 없었고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맨날 같은 조끼를 입고 300일이 넘게 싸웠다라고 하는 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대사가 세월호 가족분들에게도 울림을 주었고요. 우리의 뭐 사연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세월호 얘기는 1도 없었지만 배우들도 관객들도 세월호 어머님들이 연기하는 그와 그녀의 옷장을 보면서 함께 엄마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게 싸우는 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세월호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공연했던 첫 번째 작품이 그와 그녀의 옷장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극단 걸판이 제작해 놓은 작품이었는데요. 이웃, 도시에서의 이웃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작품이었는데 이웃 중에 원래 101호, 102호, 103호만 있는 작품이었는데 104호를 만들었고 104호에 세월호 유가족이 사는 것으로 상황 설정을 각색해서 새로운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가 탄생하게 됐고요. 그 작품을 또 세월호 어머님들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두 번째 작품으로
공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와 그녀의 옷장도 기존에 있던 작품이었고,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는 기존에 있던 작품을 지금 상황에 맞게 각색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존에 있던 작품이었는데, 이 극단 노란 리본이 했던 세 번째 작품 장기자랑, 이 작품은 완전 순수 창작된 작품입니다. 극단 노란 리본의 초창기부터 함께 노란 리본의 활동을 돕고 열심히 했었던 변효진 작가님께서 쓴 작품인데요. 이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연극을 시작할 때 한 마음씨 좋게 생긴 어떤 여성 영화인 한 분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그 분이 이제 홍보 영상을, 우리가 이제 신작을 만드니까 이 신작에 대한 홍보를 영상으로 해주기 위해서 연극 장기자랑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오셨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극단 어머님들의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 흥미롭고 되게 호기심 어리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 여성 영화인 한 분이 제안을 합니다. 그냥 홍보 영상만 만들 게 아니고 혹시 어머님들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머님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세월호 가족들을 팔로우하면서 다큐를 만들겠다고 들이댔던 영상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좀 뭐랄까요, 물론 창작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급했을 수도 있겠지만 세심하지 못했고 거칠었고 때로는 일방적이었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다큐를 제작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어요, 가족분들이. 그래서 이 감독님이 어떤 작업을 해오신 감독님이고, 이후에 우리 극단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짜들어가면서 다큐를 제작하고 싶은지 한번 공식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고, 그걸 들어보면서 어머님들이 이분에게 반했죠. 그래서 다큐를 제작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바로 다큐멘터리 감독인 이소현 감독님인데요. 이소현 감독님은 2016년도에 15년도인가요? 2015년도 41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관객상을 받게 된 영화의 제목이 할머니의 먼집입니다. 할머니의 먼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또 따뜻하고 훌륭한 작품인데요. 실제로 이소영 감독님의 할머니가 등장하는 그런 할머니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이제 담담하게 또 그 마감의 과정을 좀 이렇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할머니 먼집을 제작한 감독님이고, 2016년도에 이 할머니의 먼집이 정식으로 개봉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을 제작하게 된 거죠. 연극 장기자랑을 공연하러 다니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 엄마들을 이렇게 저렇게 팔로우하면서 그 극단 어머님들의 삶을 굉장히 그 이소영 감독님만의 감각으로 세월호 어머님을 담았다고 해서 무겁지 않았습니다. 되게 재치 있고 때로는 코믹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바로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인데요. 이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이 드디어 개봉을 앞두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월 5일 날 본격적으로 개봉을 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개봉에 앞서서 시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2월 28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그 NC백화점에 있는 안산 CGV 6관에서 시사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을 관람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2월 28일 오후 7시까지 NC백화점에 있는 CGV 안산 6관으로 오시면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소연 감독님과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4.16 가족단 노란 리본 어머님들의 무대 인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셔서 관람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어쨌건 참사 이후 9년이 지난 동안에도 이렇다하게 진실규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되게 어머님들이 좀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인데요. 많은 관객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참사 이후에 연극하면서 살아가는 엄마들이 대체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8일 저녁 7시 CGV 안산 6관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오셔서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을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4월 5일에 정식 개봉을 하니까요. 4월 5일 날 개봉된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가족분들, 동료분들, 친지분들, 친구분들 손에 손잡고 꼭 다큐멘터리 장기자랑을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두 번째 광고가 끝이 났네요. 네, 두 번째 광고를 전해드렸으니 또 노래를 들어야 되겠죠? 이번에 들을 노래, 네, 신해철입니다. 마이셀프라고 하는 음반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그리고 나에게 쓰는 편지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밴드를 하고 싶어. 밴드를 하고 싶었어 원래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대학가요제에 그 출연할 때부터 무한궤도라고 하는 밴드로 출연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그냥 가수 신해철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냥 밴드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나는 밴드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넥스트라고 하는 밴드를 만듭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네, 넥스트의 풀네임을 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새로운 실험을 하는 팀. 네, 제가 이렇게 영어가 약합니다. 딸립니다. 네, 그리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앞에 무척 창피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네,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네, 넥스트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고 발표한 1집이 있어요. 넥스트 1집에 유명한 곡이죠. 나라라 병아리. 예, 나라라 병아리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도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랑 또 이렇게 나이를 좀 먹고 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나라라 병아리를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육교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내 두 손 위에서 노래 부르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 품에 안으면 따뜻한 그
계시고 있었네. Goodbye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얄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엔 올해도 꽃은 피는지. 눈물이 마르면 희미하게 알 수 있었지. 나 역시 세상에 머무르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말을 알 순 없었지만 어린 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네. Goodbye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얄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엔 올해도 꽃은 피는지. Goodbye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얄리 언젠가 다음 세상에도 내 친구로 네, 언제 들어도 정말 울컥해지는 노래입니다. 나라라 병아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문화랑 예술이랑 15번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역 예술인 분을 초빙해서 소개 듣는 시간은 갖지 못했지만 지금 시기 또 2023년 2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지금 시기에 곧 3월이 오고 또 4월이 오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4월이 오는 시기에 중요한 몇 가지 광고 말씀들이 있어서 광고도 전하고 또 DJ 김태현이 즐겨 듣는 어느 날 오랜만에 딸과 함께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확 그냥 뭐 노래방에 가면 부를 노래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을 찾게 되잖아요.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확 옛날 추억에 빠져들게 되어서 신해철 노래를 요 며칠 쭉 들어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신해철의 노래를 좀 들려드리는 시간으로도 오늘 방송 가져가 봤습니다.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로 오게 될지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문화랑 예술이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봬요.